뭐야 이게? 약간 실뜨기 덜 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거구나. 이거 에펠탑에 철근을 모티브 해가지고 딴 거구나. 그리고 기하학적 패턴 그렇게 보이긴 하네. 실패 같은데 나는 되게 정신없다. 뭔가 시선이 잘못 분산되고 있다라는 체감을 주네요. 되게 신기하네. 맞아, 이거 있던데 맨시티 새로운 풀백 영입 후보로 우도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바르디올 말고 레프트 풀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뎁스가 없다 보니까 멀티 뎁스를 얘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도기가 신장이 186인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입장에서도 얘는 멀티 포지션 개발시켰을 때 충분히 포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펜스일 듯보다는 우도기가 좀 더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풀터백이 가깝지. 최고 자체가. 난 이거 말 안 되는 소리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엄청 못하는데 노리는 거는 되게 놀라울 수 있어요. 그건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가진 하드웨어의 장점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긴 해. 근데 우도기가 토트넘 프로젝트의 중요한 선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정료가 말이 안 될 텐데, 거의 NFS 취급받고 있을 텐데, 나이도 2002년생이잖아 엄청 어리잖아요. 영입 리스트에 생각보다 상단의 위치에 놓고 실현 가능성은 좀 적은 픽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상대가 랩인데 5천만 파운드 그 정도 넘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더선 독점, 카이세도 무매너 운전으로 경찰에게 차량을 압수당하다. 아니 근데 얘가 영국에 산 지가 지금 3년째일 텐데 어떻게 아직도 면허가 없어? 나 이게 제일 신기한데? 없을 수가 있나?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신기하네. 자, 여러분, 이거 바이아웃 3천만 파운드래요. 4천만 파운드라고 원래 크리스 빌러가 처음에 기사를 띄웠는데, 로마노부터 시작해서 3천만 파운드로 아예 정정을 때렸더라고. 그리고 맨시티한테 바이백으로 작용되는 금액은 4천만 파운드가 맞는 것 같고요. 제코원 피셜이니까. 이게 맞고, 여기서 강등 확률이 오늘 기준으로 옵타에서 몇 퍼일까? 지금 울버햄튼하고 12점 차인가 그렇던데? 99.95야. 0.1%도 안 돼. 0.05%. 야. 여기다가 뉴캐슬도 지금 막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뉴캐슬, 뭐 맨유, 맨시티, 첼시, 이거 4팀에다가 명시된 게 리버풀까지 5팀에다가 어느 언론에서는 몇 개였더라 구단이? 10개 구단에서 막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연봉으로 갈릴 거라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현상. 연봉 플러스 뭐 팀 위상 플러스 뭐 팀이 나가는 대회 플러스 경쟁력 등등등 보겠지. 그냥 소개팅 나가는데 외모 보고 키 보고 목소리 보고 성격 보고 스펙 보고 연봉 보고 뭐 이런 것 마냥 당연한 거죠 뭐. 이 새끼 생각보다 경쟁 치열해지는 게 좀 열받긴 하네.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업사일까봐 쫄렸고 후바레식이 때 사과했다. 쫄릴만 하긴 했어. 근데 이거 앵글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금 봐도 헷갈려. 이 그림으로 봤을 땐 딱 봐도 하피냐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이사회도 아스날전 참패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책임이 카를로 안첼로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안첼로티가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찾아낸 가장 나은 대안은 34세가 되는 카스 바스케스를 투입, 그리고 39세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를 빼는 것,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 하고 브라임 디아스 정도. 이 모든 변화는 효과가 없었고 마드리드는 단 한 골이라도 따라붙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최고 수준의 상대와 경쟁하기엔 스쿼드 뎁스가 부족하다는 것. 알라바랑 카르발, 밀리탕 등이 장기 결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안첼로티가 시즌 내내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선수가 9명 뿐이었다. 쿠르투아, 리디거, 발베르데, 주드 벨링엄, 추아메니, 카마빈가, 은바페,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다른 선수들도 나름의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가 올라온 것도 사실 사고죠, 사고. 그 사고가 생각보다 아센시오가 잘하니까 이제 그 사고의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 뿐이지. 카마빈가가 1000분도 못 나왔는데 뭔 미들맨이냐고? 실력은 미들맨이 되니까. 그리고 뭐 1000분 못 나왔으면 얘도 미들맨에서 빠질만 하지, 그치? 출전 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데 구단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안첼로티는 시즌 내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발베르데는 너무 많은 포지션을 소화하다가 체력적으로 무너졌고, 추아멘이랑 카마빈가 역시 비정상적인 포지션 기용으로 경기력이 저하되었다. 매주 마드리드의 베스트 11이 누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고 팀이 전술 구조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바르셀로나랑 2차례 엘클라시코에서 완패하고, 밀란, 리버풀, 아틀레틱 빌바오 그리고 발렌시아와의 패배에서는 스쿼드 구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모든 상황은 아이러니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가장 부유한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뎁스가 부족하다는 거. 이 상황은 안첼로티의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2013년부터 2015년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그 당시에는 각 포지션마다 국제 경험이 풍부한 백업 자원이 있었고, 그때 백업이 내 기억에 중원 3미들이 일단 알론소랑 케디라랑 모드리치였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공격진 서브에는 모라타랑 헤세가 있고 디마리아까지 있었어. 그 디마리아는 메짤라로도 활용을 했고, 풀백에는 마르셀로랑 파비오 코엔트랑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아르벨로아가 주전으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고 라모스, 바람, 페페,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공격진으로 분류하면 디마리아는 로테 쪽이 맞지. 출전 시간이 챔스 3연패 때도 페페, 나초, 하메스 로드리게스, 마테오 코바치치, 이스코, 알바로 모라타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선수가 한 명도 없긴 하지. 벤제마가 알리티아드로 이적을 하고 나서 안첼로티는 이거 보강하려고 했는데 이 요청이 캔슬이 됐고 안첼로티는 이걸 벨링엄을 전진 배치하는 즉흥적인 전술 조정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었고 이 선택을 성공을 시킨 채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이끌었는데 지난 여름에는 토니 크로스 은퇴, 나초랑 호셀루가 팀을 떠났고 근데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영입된 유일한 1군급 선수는 은바페뿐. 구단은 안첼로티와 코칭 스태프에게 기존 스쿼드 내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했으며 이미 시즌 전반기부터 그 가능성이 낮다는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안첼로티는 과거에도 이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다.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고전은 결국 그 누구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구단 내부의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 근데 이게 안첼로티라서 돈을 안 쓴 것도 있으니까 알론소 같은 감독 오면은 돈 세게 풀긴 하겠죠. 근데 내가 안첼로티면 조금은 서운할 듯. 성과를 못 낸 것도 아니긴 했는데 가성비 면에서도 너무 뛰어나고 약간은 서운할 수도 있지 않나. 솔직히 아무리 스쿼드가 좋아도 챔스 우승 쉽지 않거든. 레알 마드리드가 당장 가장 많은 비기어를 들어올렸던 9번의 비기어를 들어올렸던 팀인데 10번째 챔스 우승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낸 사람이 안첼로티고 그런 거 보면은 업적은 대단한 사람인데 세스크 파브리가스 라젠발 라이프시히 감독 설도 있네. 사람들이 세리에 안 보기도 하고 강등권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코모가 되게 잘 해내고 있는 건 맞아요. 좋은 프로젝트를 지금 세스크 파브리가스가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벌써 강등권이랑 9점 차로 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중반까지는 12에서 9등까지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포텐을 가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라젠발 라이프시히 감독까지도 이어질 정도라고 하네. 신기하네. 라이프치히는 감독도 유망주를 키우네. 와 싸네. 주급 50% 깎았네. 야, 주급 3억밖에 안 돼? 야 구단 레전드네. 구단과의 미래를 위해서 연봉을 반이나 삭감하네. 성과급이 되게 높네요. 꼬우면 너가 잘해서 벌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보네. 야씨 3년 계약에 주급 3억 바로 열고 연봉 50% 삭감. 그치 고정비용 지출을 낮추는 게 지금 바이언의 그리고 막스 에벨 단장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하위성 관련 디에슬레틱의 Q&A네. 리버풀이 여름에 주목하는 센터백의 이름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딘 하이선에 대해서 확고한 관심을 보이는 클럽 중 하나라고. 첼시는 이미 문의를 했고 아스날도 고려 중인 상황. 뉴캐슬하고 토트넘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직 비드가 들어온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하위센이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레알이 그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고 따라서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후이센이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본머스와 하위센 쪽에서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함. 5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 덕분에 이번 영입을 깔끔하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며 리버풀은 과거에도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일단 리버풀은 이브라이마 코나테 계약 상황이 아직 진전되지 않은 것이 그들의 고려 요인일 수도 있고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하비선이 버질 반다이크와 함께 선발 출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함. 첼시도 코릴과 함께 선발 출장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뉴캐슬과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살리바랑 가브리엘이 있는 아스날의 상황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지만 키비오르가 매각이 된다면 하위선도 로테이션으로 충분히 많이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엄 델랍의 4천만 파운드 바이백 조항이 있는 건 맞는데 맨시티는 이걸 재영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맞지. 예상된 대로죠. 스트라이커를 굳이 더 데려올 필요가 없지 걔는. 근데 나 이거 궁금했는데 아스날 레프트윙 누구 데려올 거냐. 이적 시장에 매물이 없거든요. 일단 이 윙어에 관해서는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 여름에도 그걸 고려하고 있고 니코 윌리엄스가 아르테타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다. 특정 프레임 내에서 뭐 필터링을 거쳤을 때 그 안에서 여러 이름이 나오긴 할 거임. 그 중에 예시 중 하나가 고든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좀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